제가 예전에 거의 유튜브 초창기에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엄마표 영어에 몰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영어 능력 그 자체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 기타 전인적인 교육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 말하기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이렇게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잘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였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인풋 위주의 영어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그 인풋에 너무 몰입하느라 아웃풋에 소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었고, 영상이나 그 책 몰입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서 가장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수긍하시면서 이제 모국어 능력에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라고도 또 많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 영상이었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는 그때와 지금이나 다름없이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간 지 벌써 이제 2달이 훌쩍 넘고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때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유명한 성격 검사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MBTI 검사일 텐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공부했던 이제 TCI 이론에 대해서 로버트 클로닌저 박사님의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성이라는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질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만 이제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수를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공부머리와 환경에 대한 어떤 이슈로 많은 분들께서 이론적으로 또 반론을 펼치시면서 논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기질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TCI 이론을 발견을 했을 때 완전히 아하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기질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자극 추구형 혹은 위험 회피형, 그래서 뭔가 도전을 즐기고 모험을 즐기거나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좀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질적인 측면이 점수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민감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인내심이라는 persistance라는 부분도 클로닌저 박사님은 기질적인 부분으로 보시고 계세요. persistance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너무 열심히 해서 뭐 유익한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길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좋지가 않은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이비에 이제 몰입을 하셨다가 너무나 그런 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그걸 이제 꾸준히 고수하시는 분들, 쉽게 이런 어떤 그 끈기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이고, 예전에 사법시험 있을 때 10수 이상을 하시는 그런 제가 아는 지인도 계셨고, 결국에는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뭔가 조금 자기한테 맞는 길을 더 찾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하게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이론에서 이런 기질적인 부분이 점수가 무조건 높다고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흥미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도 나는 왜 이렇게 충동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끈질기지 못하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안전만 지향하느라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 또 좋은 쪽에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싶고, 또 너무 자의식이 과잉이라서 내가 가진 어떤 기질적인 측면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서 너무 높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좋은 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아 개념이 상당히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TCI에서 이 기질적인 측면을 쉽게 바뀔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성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좀 발달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캐릭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성격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율성과 연대감 그리고 자기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율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이제 좀 의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이제 타인에게 의존적이다 보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책임에 대한 의식이 조금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체계를 보았을 때 이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사회가 만들어주는 어떤 로드맵을 따라서 아이들이 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 이제 부모와 이제 결합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와서 점차 이제 온전히 이제 독립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어떤 교육의 목표인데 이것이 좀 쉽지 않은 형국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육아와 어떤 교육 문화 속에서 이것이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의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마케팅의 영역에서 쉽게 현혹되기도 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나 공교육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을 하게 되면은 자율성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딴지를 걸지 못하는 어떤 교육 문화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나에게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한 개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좀 장려가 되어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와 봐서 제가 너무 놀라고 있는 부분이 정말 그 30년 전에 제가 봤던 그런 교육과 크게 다름이 없는 어떤 교실 환경이라든지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답변을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답변하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하지만 그 서양권 국가에서는 이제 교육 정책이 우리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아웃풋하는 그 능력을 굉장히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거는 조금 그 교육의 측면에서 굉장히 불균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MZ 오피스, 그러니까 MZ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약간 비꼬듯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볼 때 저도 재밌어서 막 웃기는 하지만 저도 Z세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이 가능한 성격의 영역의 두 번째 연대감이라든지 하늘 아래에서 나는 참 점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초월성이 발전이 되지가 않고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1번, 그 자율성이 우리에게 이제 심어지고 키워지는 그런 교육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에게 의존을 하는 삶은 무엇이 결여될 수밖에 없냐면 책임감이 결여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못 보더라도 그것을 이제 누구 탓을 하게 되나요?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 탓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나의 태도조차도 누구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이제 부여받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기에게 온전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날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Z세대들의 어떤 자기중심성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도 정시를 뭐 수석으로 합격한 의대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서 많이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그것이 마치 인성이 좋은 것처럼 알고 계시는 그런 문화가 참 안타까운데 이런 문화에 좀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성교육은 퍼스널리티, 이거는 교과서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교과서에만 들어오면 굉장히 졸리고 따분하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른 사회가 먼저 이런 어떤 발전이 가능한 이 자율성이라든지 연대감, 그리고 자기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도 많이 좀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 문화를 또 만들어내어서 이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지만 우리 학생들도 남한테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책임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더 많이 양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그 아이들 탓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뭐 문제가 특별한 문제를 일반화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사회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행태들이 참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조금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생각 말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생각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어떤 수동적인 교육 문화,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교육 문화에 좀 본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나라 전체의 어떤 교육 문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뭐 이거 정치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마음을 열고 함께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